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저희 진정토크 시간에 요즘 이 시리즈 특집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 또 감추어졌던 또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귀한 사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의 사실을, 그 진실을 새롭게 확인하는 사진을 통해서 보는 역사의 진실 탐구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진들과 함께 조시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에너지 문제를 잠깐 언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에너지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잠깐 참고로 보면 해방 당시에 남한은 5만 킬로와트가 총 생산량이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200만 킬로와트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과 에너지가 북한 중심으로 되어 그렇죠.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일본 제국이 북한의 지하 자원도 자원이 많았고, 많고, 네. 또 낙차 큰 강이 많으니까 거기에 산업시설, 공업시설 세우면서 당연히 에너지도 필요하니까 그런 발전소를 해서 약 40대 1의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1억 2천만 킬로와트를 돌파했고요. 북한은 약 6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프라가 망가져서 네. 실질적으로는 300밖에 안 돼요. 300만. 예, 3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네네. 40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걸 X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무에서유를 창조하고 북한은 반대로 모든 인프라를 망가뜨렸다고 보는 거죠. 예. 그나마 이제 이 수풍발전소, 국가 문장 있는 수풍발전소는 저 200만 킬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일본이 1944년 4월에 만주를 먹기 위해서 건설한 이 수풍발전소는 그 당시 60만 킬로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아시아 최대였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차이가 지도자의 차이죠. 예. 결국 사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 3대 세습으로 인해서 망가졌고 결국 대한민국은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 많은 자원과 또 이 국민들을 그렇게 망가뜨려버린 그렇죠. 그 정권을 드러내야 북한이 살 길이 생기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예. 그걸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예. 그걸 살려내려고 그렇게 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통탄스러운 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자력 문제가요. 네. 그게 바로 역사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 성공은 대한민국 역사지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지우려는 겁니다. 원자력 고리원전소 폐기하겠다는 거는. 그리고 북한을 살리겠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북한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자유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나가고 이제 반대로 북한은 정말 수용소 국가, 감옥국가, 지옥국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저런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탈북자가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제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3만 명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한미혈맹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미군이 약 3만 명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요. 네. 청진에서 탈북한 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탈출을 많이 했죠. 요즘에는 자유를 찾아서 옵니다. 또 자녀교육 잘 시키려고 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끊어갈게요. 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현대적인 걸 가르치고 있으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 사실들의 네. 사진들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려는 거죠. 네. 이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탈북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 있죠. 뭐 하늘은 파랗게 네. 강물은 푸르게 그 노래를 북한에서 들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너무 부르고 싶어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 오른쪽 사진이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요. 미군 이사단 공연에 인순이가 노래하러 갔다가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노래를 못하겠다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미군 출신이잖아요. 그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으로 갔는데 북한의 여학생은 노래하는 자유로 탈북을 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이 종북 좌파 정권이 숨을 통해서 노래하는 자유까지도 억압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예. 떼법 세상이 됐어요. 예, 네, 예. 그 악쓰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 예. 그 폭력 시위 여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예. 들어주고 하는 이런 떼법 세상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성주 사드 예. 저 기지 현장에서 군 트럭을 가로막고 장비와 이 군 시설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민간인들 이런 걸 방치하는 거를 보면 이 정권은 그렇죠. 자유라는 미명으로 이 국민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는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체제위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유명한 국제시장 영화죠. 네.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을 보고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공통적인 느낌이 뭐였냐면 열심히 살았다.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열심히라고 하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북한 동포들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선배들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우리만 열심히 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북한 동포들은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일제 식민지에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시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피눈물 나게 정말 예.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았죠. 결국 무슨 차이냐? 네. 체제와 지도자라는 거죠. 네. 예.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체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산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제 식민지대는 식민지라는 체제와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식민지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열심히 살지만 오히려 열심히 살수록 불행한 거는 어리석은 지도자와 잘못된 체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예. 대한민국은 바로 선교사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키웠죠. 그래서 이제 그 빛과 자유라는 개념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네. 제일 먼저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그 암흑의 조선에 와서 이 사망의 얽매인 결박을 푸사 이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자유와 빛의 개념이 그때 온 거지요. 그리고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수제자가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지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의 최고의 개념이 자유의 나라 그리고 빛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북한은 저렇게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 이가 스무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한 체제와 지도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16일 날 이승만 박사가 70세에 귀국을 해서 20일 날 토요일 날 정식으로 이제 환영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데뷔가 되죠. 33세의 청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멍텅구리 같은 청년, 소련의 꼭두각시.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세워지고요. 또 우리는 정말 이 최고의 천재죠.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북한은 8월 15일 날 바로 선전포고를 하고 21일 날 원산항을 통해서 소련군이 이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조만식 선생이죠, 저분이. 그래서 북한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 김일성을 내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월 24일입니다.
저게 지금 북한에서 그렇죠. 해방 직후의 그 그렇죠. 혼란의 예. 모습인데 예. 거기에 지금 조만식 선생께서는 지금 김일성이자들의 지금 편에 지금 가서 서 계신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만식을 제거하지 않고는 북한 정부를 세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만식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고요. 김일성을 내세우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김일성이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김일성 장군을 소개합니다. 저건 이제 전설적인 김광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중반에 김일성 장군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선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30대 초반에 그렇죠. 김일성을 들이댔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기 거짓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 시대도 아니니까 다 이렇게 김일성 장군이 오는 줄 알고 이제 환영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은 19일 날 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분장을 하죠. 이제 나이 들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이제 신문에도 이렇게 선전을 하죠. 이게 근데 이 턱 봐도 사진은 다른 사람 사진인데. 그렇죠. 네. 50대 장군 모습이죠.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새파란 젊은이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14일 날 등장하기 전에 이제 만경대에 처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최초로 외신에 공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저 맨 왼쪽에 기자 보이시죠? 네네. 소련 타스 통신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네. 그래서 최초로 김일성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김일성은 맨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빨간 표시를 했는 거 아니 갑자기 젊은 놈이 김일성 장군이라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이제 동원된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 옆에 있는 게 미하일 강입니다. 소련군 그 소령이죠. 그 김일성이를 감시하고 코치하고 하는 고려인 2세. 그래서 요게 최초로 김일성이를 공개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김일성이 고향이라고 소개한 만경대고요. 여기서부터 1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1호 거리입니다. 북한에. 그래서 1호 거리, 뭐 1호 배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14일 날 공설운동장에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 양복 입고 이제 그 연습하는 거죠. 연설 연습하는 거. 그때 이 양복도 이제 미하일 강이 빌려준 양복. 넥타이도 처음 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맥클레르 중장이 이제 그 소련 적기 훈장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얼굴만 봐도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그렇죠. 사람이 애송이죠. 예. 당시에 그 명성을 날리던 예. 그 독립 그렇죠. 투사, 장군으로. 네, 예. 장군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북한 주민들도 아마 초기에 이렇게 이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김일성을 보고는 다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소련 적기 훈장을 이제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스치코프 장군이 내일 연설하러 나올 때 적기 훈장을 달고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하도 만행이 심해가지고 인민들로부터 그 반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적기 훈장을 달고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독립운동 가면 소련의 훈장을 받을 그렇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14일 날 운동장에 이제 참석한 장면입니다. 단상에. 저 오른쪽에 조만식 선생 보이죠? 네. 예. 머리에 흰띠를 했는데 사실 저 흰띠를 하신 거는요. 머리에 종기가 나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김일성이가 있죠. 그래서 왜 14일 했느냐면 주일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평양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참석 못하도록. 네. 또 이제 이 박사님이 16일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들이 이제 진실을 알고 또 민족주의자고
또 조만식 선생이 또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일날하고 또 이승만 박사가 온다니까 사실 저렇게 일찍 등장시키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적군장을 달고 나왔습니다. 보이죠? 달고 네, 있네요. 달고 있죠? 자, 요건 이제 나중에 그 조작한 사진인데요. 무슨 차이입니까? 미해알 강을 제거했죠. 네. 그러니까 미해알 강의 꼬봉이라는 거를 이제 제거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제거해서 북한에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훈장을 없어졌죠. 이 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소련의 훈장을 받고 달고 다니면서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렇죠.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일성이 우상화되면서 소련의 이제 똘만이라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한 거죠. 근데요, 더 재미난 거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조작한 사진이죠. 인물도 더 잘생기게 하고 또 이렇게 적기훈장도 다 지웠죠. 근데 정말 연설할 때는 안 달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치코프한테 혼난 겁니다. 그래서 띄고 연설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그 적어준 연설문 번역해준 거 읽는 거죠. 이게 북한 정권의 핵심입니다. 이때 무슨 연설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소련, 그러니까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쪽으로 진주한 소련군의 앞잡이로 당연하죠. 처음 이렇게 위성적 등단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때 이제 연설이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기술 있는 자는 기술로 공산 정권의 설립에 도움을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안 맞잖아요. 돈 있고 지식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르주아잖아요. 공산주의는 프로레타 혁명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바로 나라를 세우려면 엘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일파래도 공산주의 정권에 참여하면 민족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초대 내각의 절반 이상이 맞습니다. 아주 골수 친일파들로 맞습니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좌파 그 역사가라는 자들이 지금 북한 정권은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한 명도 없었고, 그렇죠.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 내각에 친일파가 있었다 이러고 왜곡할, 그렇죠. 완전 거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 맞습니다. 그게 그 이제 증거를 이제 이렇게 역사적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오히려 이승만 정권의 그 초대 내각에는 전부 애국자들로 채워졌지. 당연하죠. 민족주의자죠. 단 한 분도 이 친일파가 없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0대 장군인 줄 알았더니 새파란 33세 청년이 오니까 다 속았다고 군중들이 도망을 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동그라미 친 게 김일성이가 그 원고 있는 장면이죠. 그대로 맞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장면이 소련 군인들이 못 가게 막은 겁니다. 이렇게. 막 흩어지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런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김일성 장군이 온다고 해서 가봤더니 새파랗게 젊은 놈이니까 아이 속았다 그러고 다 도망가니까 이제 공포도 쓰고 이제 못 가게 해서 이 운동장에 모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탄까지 쐈나요? 그렇죠. 총도 쏘고 뭐 이렇게 맞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날 그 조만식 선생님하고 첫 상경례하는 날입니다. 평양 요정에서. 그래서 돼지처럼 먹고 있으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참 어디서 똘마니가 나와가지고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자, 보세요. 요게 2년 후 모습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처먹었는지 돼지가 됐어요. 2년 만에. 그리고 그 50대 그 김일성 장군 모습을 흉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돼지처럼 이렇게 살찐 2년 만에 그런 모습입니다. 똑같은 평양 요정입니다. 이때는 이미 조만식 선생님은 이제 감금돼 있을 때죠. 김일성이는 길림성 육림중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안 하면 중퇴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 그러죠. 근데 이때는 자본론이 일본어로도 번역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당시에 김일성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북한 정권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적화통일을. 그래서 10월 달에 신의주 항공대에서 그 항공대를 창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가운데 있는 게 김일성이고, 그 김일성 그 여기서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이활 나고야 항공대장 출신의 그 이활 공군 중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신의주 항공대의 왕연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일본 최고 조종사 엘리트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친일파인데, 박정희가 해방 때는 28살 청년입니다. 소위입니다. 소위 중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파일럿들 보세요. 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정권에 참여해서 이미 약흑기를 가지고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이미 했습니다. 이 포스터 보세요. 인민군대 조국 해방을 위한 전투.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우리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갑자기 한민족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죽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정미영 대표하고 이렇게 갑자기 동족이었는데 서로 죽이려는 전쟁을 하려면 죽일 수 있을 만큼 미워해야 됩니다. 징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거짓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니까 남한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야 되겠죠. 모든 징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거짓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말, 또 미제의 식민지라는 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남한을 전쟁에서 죽여야만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남한을 쓸어버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거짓이 만들어졌고 그 거짓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죽이려고 또 온 것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청와대에서 또 무슨 뭐 문건이 나왔다는지. 예. 자, 이게 이제 그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최초의 병기 공장을 만들어서 기관총, 따발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생산한 기념 촬영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성지 1호와 같은 겁니다. 평청 공장이. 예. 왼쪽에 최영건, 김책, 김일, 그리고 김일성이 서 있죠. 자, 우리 남한은 참 나라도 아직 못 세울 때 북한은 이미 이렇게 전쟁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증오와 거짓말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9년 1월에 그 평성 지역의 스모리에서 김일성 동상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이 동상 제막식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죠? 동상 제막식입니다. 이렇게 우상화해야 통일의 지도자로서 우상화하는 거죠. 예. 이 강동군 이제 이 동상 제막식입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런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건국 작업을 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그 20일 날 처음 이제 등장하실 때 모습입니다. 원래는 평민 자격으로 사실 앞좌석에도 못 앉겠습니다. 하지가. 그러나 이제 조병옥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원혼이시라고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조병옥 박사가 아주 멋진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 박사가 등장하게 돼서 연설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조병옥 박사가 한 유명한 이제 연설입니다.
이 박사를 소개한 연설이죠. 예. 그래서 그 중앙청이라고 그러죠. 그 중앙청이 이제 하얀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백아의 그 전당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참 이 박사의 흰머리는 독립으로 해서 이렇게 하얘졌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이제 하얘져서 광복을 했고, 또 이렇게 독립을 했고, 그분이 우리의 산 역사다 이렇게 증언함으로, 그 연설함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이 다 정말 울고 환호를 한 그런 장면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박사님이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하십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 아닙니까? 투표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투표를 해봤겠습니까? 30년 동안?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국민교육을 하죠. 그거를 남선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47년 5월 달에 청주를 방문했을 때인데요. 네. 놀라운 건 프랑카드에 보세요. 대통령도 되기 전에 국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한국민 대표 쓰고요. 가운데 국부 이승만 박사 환영이라고 썼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한민족의 모든 백성은 이승만 박사를 정말 대통령으로 또 국부로서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도 세우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뭐 종북좌파가 지금 건국을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또 국부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당연한 건데, 이미 대한민국 건국되기 전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국부라는 정치를 받는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명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통해서 참 우리 민족주의자를 결합하고 또 기독교 세력을 결합하고 또 한민족을 결합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번에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이 오리지널 사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 그 등장하는 그 사진이죠. 거기에 조만식 선생과 함께 그 여성 대표로 박현숙 장로님이 영단에 쓴 장면을 찾았습니다. 예. 이 박현숙 장로는 그 당시에 남북한 통틀어서 최고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섰죠. 예.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우리 참 정명 대표님이 정말 종북좌파 정권과 싸우시는 투쟁에 앞장선 여전사신데 바로 이 박현숙 장로가 바로 김일성이와 싸운 여전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계속 이 박현숙 장로를 그 협박하고 유혹했죠. 공산 정권에 참여하라고. 근데 박현숙 작성님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 공산당 여맹이라고 박정희하고 이제 합치라고 계속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권총을 갖다 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박현숙 장로가 내가 일본 놈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너까지 젊은 놈의 권총에 내가 협박을 당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버텼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조만식 선생한테 좀 설득 좀 해달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내가 왜 여자 문제에 끼느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요,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박현숙 장로를 또 회유합니다. 그리고 박현숙 장로가 저때 나이가 50대예요. 네. 근데 또 굉장히 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일성이가 희롱을 하죠. 유혹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자서전에는 면박을 주고 월남을 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증언들에 하면 박현숙 장로가 아마 김일성이가 이제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시자대기를 달릴 정도로 강단 있게 어디 감히 하냐, 그리고서는 월남을 하셨죠. 그래서 월남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건국의 공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부 장관도 지내시고요, 국회의원도 지내신 아주 여걸이십니다. 예. 이 사진에는 이게 지금 소련군 장교들 그렇죠. 예. 사진하고 우리 조만식 선생 사진하고. 예. 그리고 김일성이 연단 앞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박혜석 장로님의 뭐라 그럴까요? 손녀 사위가 정대철 씨입니다. 네. 정대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정대철 씨 아버지가 정일영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또 공신 중에 한 분이죠. 그 두 분이 사실 남산현교회 같은 교회 출신이십니다. 자, 제가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얼마나 이제 세계사적으로 위대한가를 이제 마저가로 증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히틀러고요. 왼쪽에 있는 게 영국의 챔벌린 수상입니다. 이제 히틀러가 등장을 하니까 네. 챔벌린이 히틀러를 어피즈하죠. 어피즈라는 말 아시죠? 이제 이게 달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는 더 나쁜 놈이다. 저거 지금 때려잡지 않으면 전 유럽이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챔버린은 아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뭐 또 이렇게 하느냐. 달래야지. 근데 정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맞았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바로 수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와 이 윈스턴 처칠이 같이 이제 히틀러의 유럽 전쟁을 마무리하고 승전이 됐는데 역사학자들이 윈스턴 처칠이 루즈벨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는 이번에는 스탈린의 위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하고 타협을 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유럽이 공산화가 됐고 북한이 공산화가 된 거죠.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1946년 3월 5일 날 네. 웨스트민스터 콜리지에 가가지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바로 철의 장막, 아이런 커튼. 그 소련을 제어하지 못하면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정말 동구권이 소련화가 됐죠. 그래서 이 예언을 했다고 해서 루즈벨트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 한마디 했다고 연설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내셔널 처치 뮤지엄이 그 학교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예언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공산화를 막은 분이죠. 심지어 공산화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의 침략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세계사적인 이유죠. 네. 그 처칠은 아이런 커튼을 예언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아이런 스태프, 즉 철의 몽둥이를 다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참 놀라운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진짜 지도를 보니까 정말 끔찍하게 그렇죠. 공산주의화됐던 시기네요. 네. 제가 빗금치인 거는요. 6.25 동란 이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뭐 필리핀 말할 것도 없죠. 또 전 세계지들 다 보여줄 수 없지만 네. 중남미 아메리카도 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망한 나라들이죠. 유일하게 공산주의 혁명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종주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죠. 뭐 얄타회담에 참석했던 장개석이도 쫓겨났잖아요. 중국에 모택동이 져가지고. 근데 장개석이 이긴 모택동이를 이긴 게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대단한 역사죠. 6.25 동란 때 이 박사님이 평생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펼쳐들고 대한민국 자유주의 이 대한민국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그래서 구형 태극기라 좀 이 괴가 좀 크기가 다르죠? 좀 더 크죠? 그래서 꼬깃꼬깃한 게 보이시죠? 저 평생 저렇게 가슴에 품고 독립운동하셨고 또 우리 민족의 위기 때에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UN 21개국이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게 되고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에 기초를 다 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대비 GDP로 우리가 지금 이제 4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거죠. 예. 자, 요건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그 아펜젤러, 자기를 키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아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정동교에서 장례식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에 대한 모독은 선교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키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이승만 박사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 단 한순간도 독립과 건국을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고요. 단 1달러도 헛되이 쓰신 분이 없죠. 또 이제 저 왼쪽이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인 허버트 박사 묘를 이제 방문한 장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배제학당 다닐 때 애국가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양화진에 자기 스승의 묘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을 빛과 자유를 만들 것인가 늘 영감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요때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바로 원자력을 구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 이 사진이요? 예. 네. 그래서 58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그 당시에 60년 되기 전에부터 원자력을 구상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일본이 그걸로 패망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런 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고리 원전을 폐쇄한다 그러죠. 어제 안 한다 그러죠. 그게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대한민국 역사를 말살하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요. 지금 중국이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다시금 원자력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재생에너지, 천연에너지의 대표적인 그 활용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이 작년에 이미 이 태양광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햇볕 일조량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블랙아웃 될 정도의 위기, 전기 위기가 와서 이제 원전을 도입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 기술을 지금 중단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기술 발전을 지금 뒤로 돌리려는 그래서 원자력 쪽에서 이 대한민국을 뒤처지게 하려는 그런 음모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체제 유지입니다.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가로막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도 어제부터 원자력을 전면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력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정말 이 화석 에너지도 없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기 사용량은 또 엄청나게 많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요 5.16 혁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구상이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 섰잖아요. 해야 되고 역시 원자력을 제일 먼저 브로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시철 목사님께서 좋은 사진들과 함께 멋진 강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